만약 55이 넘은 지금도 당신이 가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의 평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계절이 사람을 바꾸는 것도 보았고 시간이 마음을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지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사실 하나를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수록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돈 앞에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가난을 숨겼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집 한 채 생기고 통장에 숫자가 조금 쌓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난이 아니라 여유를 숨겨야 하는 나이가 온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 든든함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55 이후의 돈은 담요와 같습니다. 잘 덮으면 따뜻하지만 밖에 내놓는 순간 바람을 부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아끼며 모았고 자식 위해 참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년이 편치 않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하고 꺼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서 말이야. 그래도 연금이 조금 나와. 예전에 땅 하나 정리했지. 이 말들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였고 그냥 안부였고 그냥 사람답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돈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젊은 사람의 돈은 움직이는 힘이 있고 늙은 사람의 돈은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55 이후의 삶은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오늘 나는 숨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속이거나 거짓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지 말고 해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고 침묵은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만 만나. 우리 집안은 그런 일 없어. 나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르쳐 준 건 사람의 본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드러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55이 넘으면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약해집니다. 외로움이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사이로 돈 이야기가 스며들면 관계는 변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고 이유 없는 친절이 늘어나고 당신의 사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관심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관심은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노년에 돈을 드러내는 건 밤길에 등불을 높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불빛을 보고 다가오는 것이 모두 길 안내자는 아닙니다. 55 이후에는 3가지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정을 가장한 관심, 외로움을 파고드는 다정함,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 3가지는 늘 당신의 여유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밤잠 설친 세월이고 참고 삼킨 말들이며 젊음을 저당 잡힌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꺼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이제는 지킬 차례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나이, 말하지 않는 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가 되는 시기, 55 이후의 삶은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을 충고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본 사람의 솔직한 고백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 조용하길 바란다면 당신의 여유부터 조용히 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누군가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는 소문이 들리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여유 앞에서 마음은 더 빨리 흔들립니다.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고 걱정해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안부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요즘은 어떠세요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로 변합니다. 55을 넘기면 돈은 더 이상 땀 흘려 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마음의 덫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것을 노년의 3가지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정을 가장한 친밀함입니다. 오래 연락 없던 친척, 예전 직장 동료, 심지어 한두 번 얼굴 본 이유까지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이제야 여유가 생겼어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어김없이 당신의 형편으로 흘러갑니다. 집은 어떻게 했는지, 연금은 나오는지, 자식들은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그들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함정의 무서운 점은 거절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 오래 알았는데라는 말이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마음에도 없는 도움을 줍니다. 돈을 내주고 보증을 서고 책임을 나눕니다. 그 순간엔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이 빠져나가면 정은 함께 사라집니다. 남는 건 허탈한 뿐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다정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길어집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순수해 보입니다. 자주 찾아오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생활 깊숙이 들어옵니다.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서류는 어디 두었는지 묻습니다. 이런 다정함은 아주 천천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결정권이 당신 손에 없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집을 관리하는 것도,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까지 누군가의 판단에 기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이미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동시에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체면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죠. 어르신은 그래도 넉넉하시잖아요. 이런 말은 듣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증명해야 할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사업 자금의 이름을 빌려달라거나 잠시만 돈을 맡겨달라는 요청, 혹은 누군가의 실패를 대신 책임져 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집니다. 체면은 노년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젊을 땐 힘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 말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다 재산을 잃으면 그 체면마저 지킬 곳이 없어집니다. 나는 이 3가지 함정을 겪은 사람들의 끝을 보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았지. 내가 괜히 기대했지.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약함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틈입니다. 돈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는 집을 지켜주지만 소문이 나면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연도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돈을 불리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55 이후에는 사람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금 낮추고 말의 온도를 낮출 때입니다. 그것이 남은 세월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지키는 방법을 더 자세히 말해보려 합니다. 55을 넘기고 나면 사람은 서서히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해도 참고
손해를 봐도 웃고 넘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참아온 시간들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립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연락이 끊긴 하루, 말을 걸 사람이 없는 저녁,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더 주면은 누군가 곁에 있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종종 돈과 연결됩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뒤에 눈빛, 도움을 거절당한 뒤에 침묵, 가족 모임에서 말이 잘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 모든 장면 속에는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용돈을 주고 부탁을 들어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관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는 건 더 깊어진 허전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말투를 바꿉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에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어르신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라는 말,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말, 그 말들은 당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한 발 물러나 있으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스스로를 뒤처진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 돈은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너무 무겁습니다. 들고 있을수록 어깨가 아프고 손이 떨립니다. 결국은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질까 두려워도 꽉 쥐게 됩니다. 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이웃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젊은 사람이 자주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시간이 너무 고마워서 작은 부탁들을 하나씩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대접이었고, 다음엔 생활비였고, 나중엔 큰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남은 건 빈집과 더 큰 고독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웠다는 게 서럽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말로 꺼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용해지고 더 혼자가 됩니다. 이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인의 선택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늘 긴 시간의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으세요? 그러나 55을 넘긴 사람에게 참는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버텨온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할 때 생깁니다. 돈은 잠시 사람을 불러오지만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두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는 순간 또 다른 함정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증명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있어도 괜찮고 거절해도 괜찮고 혼자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상처받는 시간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당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보려 합니다. 55 이후의 삶은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덜 다치고 덜 흔들리는 법을 익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하나씩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설명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려 합니다. 왜 도와줄 수 없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왜 지금은 조용히 살고 싶은지.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당신의 삶을 판단하려 듭니다. 그 정도 여유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5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하라고요.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많았는지 적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당신의 삶은 공개된 방이 됩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누구든 들어앉아 당신의 것을 세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꿔야 할 행동은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물어도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마음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너무 많은 현금과 중요한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마음도 함께 불안해집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류는 손이 쉽게 닿지 않게 두십시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편안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거리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모두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55 이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한테나 말해도 돼. 이 나이에 뭘 숨겨. 이 말들은 다 착한 말처럼 들리지만 당신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어. 이제는 조용한 게 좋아. 이런 말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선을 그어줍니다. 사람이 가장 흔들릴 때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말이 가볍게 던져졌는데 마음은 깊이 다칩니다. 어르신은 잘 모르시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왔어. 그 한 문장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55 이후에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할수록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침착함은 가장 값싼 방어이자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아니라 기준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기준 없는 도움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래야 도움도 관계도 오래갑니다. 55 이후의 평안은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오늘은 거절하기로 선택하고,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이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말의 질서, 관계의 질서, 마음의 질서, 이 질서가 잡히면 돈은 자연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삶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55 이후에 꼭 붙잡아야 할 태도와 끝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 마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때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방향으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을 지탱하는 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는 좀 편해져야지. 하지만 편안함은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늘어도 집이 커져도 마음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밤은 여전히 길고 불안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55 이후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대를 줄이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고 고마워하길 바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지 않는 것.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 평안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남긴 사람보다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마지막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형편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안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잃을 자리가 없고 서둘러 갈 곳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좋아 보이는 삶보다 편안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말 많은 자리보다 조용한 시간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값이 있습니다. 더 보여줄 것도 더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55 이후에는 돈을 숨기기 전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평안하면 가진 것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래 살아본 사람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